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전 모의고사 5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 문제요. 여기 보니까 이제 조회 및 출력기는 구현하고 총 20점이 배점이 되어 있죠. 여기 보니까 이제 1번 문제, 2번 문제하고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두 문제 이제 우리가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다음 지상 및 화면을 참조해서 회원별 주문 내역이라는 그 보고서를 완성하시오. 각 3점이다. 그렇게 나왔죠. 자, 회원별 주문 내역이라는 보고서가 지금 이곳에 있죠. 자, 더블 클릭해서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보고서가 만들어져 있대요. 요거 이제 수정하라는 거요. 자, 일단은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가 디자인 보기에 먼저 들어가자고요. 자, 동그라미 1번이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이제 페이지 머리글에 보게 되면 txt 페이지라는 이 컨트롤이 있대요. 지금 우리 페이지 머리글, 그럼 페이지 머리글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 언바운드 된 게 요 컨트롤 하나밖에 없죠. 요 컨트롤에서 일단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해 보니까 txt 페이지가 맞죠? 자, 여기에는 페이지 번호가 다음과 같이 이제 표시대로 설정해라. 표시 얘 보니까 현재 페이지 콜론 그리고 003 하고 요렇게 이제 표시되게 하래요. 그때 이제 포맷이라는 요 함수를 사용해라.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전체 페이지 수는 필요 없고 현재 페이지 번호만 그렇게 이제 나타나게 하는데 숫자 세 자리로 그렇게 표시하래요. 그리고 앞에다가 이런 글자도 이제 붙이라고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컨트롤 선택해 놓고 우리 데이터라는 이 탭으로 이동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 원본 이곳에다가 이제 쭉쭉 작성해 주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현재 페이지 번호를 집어넣을 때는 우리가 페이지라고만 써주면 되죠. 그래서 대괄호 열어서 여기다 이제 페이지 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되는데, 자, 요 페이지 요거 잘라내기 좀 해놓고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형식을 지정해야 되니까 우리가 여기다 이제 포맷으로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포맷이라고 써주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페이지 번호요. 이 페이지 번호를 표시해 달라. 표시할 때 그때 형식은 쌍따옴표 열어주고 그리고 여기다 이제 현재 한 칸 띄고 페이지 한 칸 띄고 콜론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땡땡땡 하고 0 3개만 이렇게 이제 붙여서 우리가 이제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쓴 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썼어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했는데 우리가 그 뒤에서 이제 형식을 지정할 때 중간에 우리가 콜론이 됐든 세미콜론이 됐든 이런 것들을 쓸 때는 이 기호 앞뒤에다가 우리가 쌍따옴표에서 쌍따옴표를 두 번씩 써서 우리가 묶어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 중간에다가 콜론 집어넣을 거예요. 이런 콜론이 됐든 세미콜론이 됐든 그런 것들 우리가 집어넣을 때는 이 콜론 좌우에다가 겹쌍따옴표 그거 이제 집어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쌍따옴표 두 번 찍어주고요. 콜론 뒤에 가서 이제 또 쌍따옴표 두 번 이렇게 이제 찍어서 우리가 지금처럼 식을 이렇게 이제 작성해 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컨트롤 원본에다가 쓴 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했어요. 그래서 이런 콜론 같은 거 찍을 때는 콜론 좌우에다가 지금처럼 쌍따옴표를 이렇게 두 번씩 찍어라. 그리고 얘하고 얘는 원래 쓰는 거죠. 우리가 형식 쓸 때. 그렇게 써놓고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지금처럼 쌍따옴표가 더 붙어요. 지가 알아서 붙는 거는 그냥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만 작성해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바뀌더라. 자동으로 바뀌는 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가 페이지 번호가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확인 좀 하자고요. 자, 우리 보기에 들어가서 인쇄 미리 보기요. 인쇄 미리 보기 했더니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이렇게 이제 현재 페이지 콜론 그리고 001하고 이런 형태로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1번 문제 다 푼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보니까 구매 1 머리글에 그랬어요. 구매 1 머리글 그러면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에 보게 되면 txt 구매 1이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구매 1하고 그렇게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이 컨트롤인 것 같아요. 요거 찍어 보니까 지금처럼 txt 구매 1이 맞죠? 이 컨트롤에는 날짜가 다음과 같이 이제 표시되도록 형식 속성을 설정하시오. 그때 이제 표시 얘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되게 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형식이라는 탭으로 이동해주고 형식에 들어가서 요 목록 이제 열어보면 되겠죠. 목록을 쫙 열어서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자, 지금 표시 얘랑 가장 유사한, 자, 그럼 이제 표시 얘랑 똑같은 게 지금 여기 자세한 날짜가 있죠. 요거 이제 자세한 날짜 요거 찍어만 주면 끝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또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인쇄 미리 보기요. 인쇄 미리 보기 했더니 우리 표시의 예와 같이 이렇게 이제 요일까지 이렇게 이제 붙어서 표시가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본문 영역에 보게 되면 txt 상품명이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지금 본문 그러면 지금 이곳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txt 상품명 그러면 요 컨트롤인 것 같아요. 요거 이제 찍어보니까 txt 상품명이 맞죠?
자, 일단은 우리가 실행을 한번 시켜보자고요. 인쇄 미리 볼게요. 인쇄 미리 보기 했을 때 지금 상품명이 가습기다, 냉장고, 냉장고하고 이렇게 표시가 됐고요. 냉장고, 냉장고, 컴퓨터, 컴퓨터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이 컨트롤의 값은 이전 레코드와 동일할 때는 표시가 되지 않도록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인쇄 미리 보기 일단 닫아주고요. 요 상품명 요거 이제 컨트롤 선택해주고 우리 여기 형식이라는 탭에서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은 여기 중복 내용 숨기기라고 있습니다. 요것만 우리가 지금 아니오로 설정되어 있는데 요것만 이제 예로 설정해 주면 돼요. 해서 중복된 내용을 숨겨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설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인쇄 미리 보기로 실행 한번 해보자고요. 실행했더니 여기도 원래 냉장고였는데 한 번만 이렇게 표시가 된 거 맞죠? 그 밑에도 이제 냉장고 아까 표시가 됐지만 냉장고가 한 번만 표시가 됐고요. 그 밑에도 이제 컴퓨터 그렇게 써 있었는데 컴퓨터가 한 번만 출력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 이제 우리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구매 1 바닥글은 그랬습니다. 구매 1 바닥글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여기에 보게 되면 구매 1 별로 서로 다른 페이지에 출력이 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이 날짜에 대해서 데이터가 쭉쭉 출력이 됐고 그때 이제 날짜별로 일일 구매 건수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죠.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보고서를 실행을 시켜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 날짜에 대한 일일 구매 건수가 이렇게 이제 나왔고요. 그 밑에 1월 4일 것도 쭉 나오죠. 나오는데 얘가 이제 페이지가 안 바뀌고 계속해서 이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바닥글, 이 구매 1 바닥글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페이지를 나누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매 1 바닥글 여기에 써져 있는 일일 구매 건수 이거를 이제 우리가 출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를 바꿔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구매 1 바닥글이라는 거 요거 선택해주고 여기 우리 속성 시트 창에 보게 되면 형식이라는 탭이 있고요.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페이지 바꿈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없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페이지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구역 후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인쇄 미리 보기 요것만 이제 땅 하고 클릭해 주면 지금처럼 이 날짜에 대한 데이터가 쭉쭉 표시가 되고 일일 구매 건수까지 출력이 되죠.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자고요. 이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또 다른 날짜에 일일 구매 건수가 또 나오죠. 또 3페이지를 이동하면 또 1월 5일 거에 대한 일일 구매 건수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제가 구역 전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구역 전으로 이렇게 바꿔놓고 지금 내가 선택한 게 구매 1 바닥글이니까 구매 1 바닥글 요거 이제 표시하기 전에 이 구역 전에서 우리 페이지 바꿔라 그거예요. 이렇게 구역 전으로 바꿔놓고 우리 인쇄 미리 보기 해보자고요. 인쇄 미리 보기 했더니 지금처럼 이 날짜 얘는 이제 표시가 됐는데 일일 구매 건수가 없어졌어요. 왜? 일일 구매 건수 그 전에 구역 전이라고 찍었기 때문에 일일 구매 건수 그거 출력하기 전에 페이지 바꿔라 그거예요. 그리고 이 페이지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일일 구매 건수라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요 날짜 또 출력해요. 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3페이지에 또 이 날짜가 표시되기 전에 우리 앞에 날짜 일일 구매 건수가 위에 나오죠. 그리고 1월 5일 거에 대한 일일 구매 건수는 아래쪽에 표시가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인쇄 미리 보기 좀 닫자고요. 요런 게 이제 우리 구역 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구역 전후라는 것도 있습니다. 요거 한번 선택해 볼게요. 요거 선택하고 나서 우리가 인쇄 미리 보기요. 그러면 구역 전후라고 찍게 되면 우리 이 구매 1 바닥글 있죠? 요거 출력하기 전에도 페이지를 나누고 이거 출력하고 나서도 페이지를 또 나눠라 그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되나 보자고요. 자, 인쇄 미리 보기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됐죠. 그리고 밑에 보니까 일일 구매 건수 그게 출력이 안 됐어요. 그거 출력되기 전에 이제 페이지를 나눠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일일 구매 건수가 이제 출력이 되죠. 그리고 구역 후도 우리가 구역 전후 그렇게 이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거 출력하고 나서 또 페이지를 또 나눠요. 또 나눠서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표시가 되고 그리고 일일 구매 건수 그거 이제 출력이 안 됐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일일 구매 건수가 출력이 되고 그 밑에 또 데이터가 없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또 데이터가 또 나온다고요.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구역 전후를 선택하게 되면 이 구매 1 바닥글에 있는 이 내용을 출력하기 전, 출력한 후 그때 이제 페이지를 그렇게 나눠버린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페이지 바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이렇게 구역 전, 구역 후, 구역 전후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는 이제 구역 후로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동그라미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구매일 바닥글에 그랬어요. 구매일 바닥글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이곳에 보게 되면 이제 txt 개수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자, 여기 언바운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얘인 것 같아요. 얘를 찍어보니까 txt 개수가 맞죠? 이 컨트롤에는 구매일별로 구매 건수가 그림같이 이제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때 이제 카운트라는 함수랑 앰퍼센트 연산자 요걸 이제 이용할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문제 그림부터 좀 보자고요. 문제 그림 보니까 1일 구매 건수다 하고 제목 써져 있고, 여기에 보니까 5회 하고 이런 형태로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앞에다가 이제 건수, 개수를 이제 우리가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고,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회라는 글자 붙여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데이터라는 이 탭으로 이동해주고 컨트롤 원본에다가 우리가 작성해주면 됩니다. 여기다 이제 는이라고 써주고, 우리가 이제 카운트요, 카운트라고 쓰고, 우리가 가로 열어주고 별표 찍어주고 가로만 닫아주면 이제 건수가 나올 거고, 그 뒤에다가 이어서 뭐도 출력해야 돼요? 회라는 글자도 이어서 이제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만 이제 작성해주면 끝이요. 그래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인쇄 미리 보기요. 인쇄 미리 보기에서 실행시켰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건수가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5번 문제 끝이요. 그럼 이제 5번 문제까지 다 풀었으니까 속성 시트 요거 이제 닫아버리고요. 이 보고서도 X 버튼 눌러 닫아버리자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번 문제 다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구매 내역 열람이라는 그 폼이 있대요. 구매 내역 열람이라는 폼이 지금 이곳에 있죠. 자, 일단 더블 클릭해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여기서 이 폼에서 우리 CMB 우리 구매자 아이디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그 컨트롤에 지금 요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요 컨트롤에서 조회할 구매자 아이디를 선택을 하면 다음 같은 기능이 수행되도록 그렇게 이제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해라. 그렇게 이제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CMB 구매자 아이디라는 그 컨트롤에서 선택한 그 구매자 아이디의 구매 내역에 대한 그 정보를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그때 이제 레코드 소스라는 이 속성을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럼 여기서 이제 구매자 아이디를 선택을 했을 때 이 하이폼에서 그 아이디에 해당하는 그 데이터를 이곳에다 표시해라. 그거죠.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이제 디자인 보기로 좀 들어가자고요. 그때 지금 내가 여기서 선택한 그 값이랑 이 하이폼의 그 값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하이폼 여기 눈금자와 눈금자 만나는 곳 있죠.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 한번 해보자고요. 더블 클릭을 해서 우리가 데이터라는 이 탭에 레코드 원본을 보니까 이 하이폼을 뭘 가지고 만들었대요? 구매 내역을 가지고 만들었대요. 구매 내역이다 그러면 구매 내역이라는 요 쿼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쿼리를 가지고 요 하이폼을 만들었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 구매 내역 쿼리 있죠? 요거 이제 더블 클릭 한번 해보자고요. 더블 클릭했더니 여기 구매 코드다, 세부 아이디다, 상품 코드다, 상품 가격이다, 수량이다, 구매 금액이다, 상품명이다, 구매일이다 해서 쭉쭉 들어있죠? 그러면 우리가 콤보 상자에서 선택한 그 값이랑 그 구매자 아이디랑 지금 이 쿼리에 들어있는 구매자 아이디랑 서로 비교를 해서 똑같은 것만 표시해주세요.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그때 이 쿼리에 들어왔을 때 그 필드명이 구매자 아이디죠. 자, 그럼 이제 코드 한번 써보자고요. 이 쿼리는 닫아버릴게요. 그리고 지금 이거를 하는 거는 우리 이 콤보 상자요. 이 콤보 상자에서 뭐 했을 때 구매자 아이디를 선택을 했을 때 애프터 업데이트를 했을 때 그렇게 기능이 수행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요 콤보 상자 이거 선택해 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벤트로 찾아간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애프터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끝에 점점점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그럼 여기서 이제 코드 작성기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 떴습니다. 자, 그러면 이곳에다가 이제 우리가 코드만 쭉쭉쭉 이제 작성해 주면 되겠죠. 문제에서 이제 레코드 소스 이 속성을 이용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미점 레코드 소스하고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레코드 소스하고 우리가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미점 레코드 소스라고 쓰고 여기다 는이라고 써주고 쌍따옴표로 이제 묶어서 우리가 이제 조건을 써주면 되겠죠.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구매자 아이디라는 그 필드가 있다. 그 필드 값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뭐랑 똑같은 거? CMB 구매자 아이디라는 그 컨트롤 명이요. 그 컨트롤이랑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라고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근데 우리 CMB 구매자 아이디에 보게 되면 아까 문자가 들어 있었어요. 그 문자를 우리가 비교를 할 때는 여기다 이제 호따옴표 쌍따옴표 찍어주고 한 칸 띄고 M% 열어줘야죠. 그리고 맨 뒤에 가서 이제 M% 열고 그리고 쌍따옴표 호따옴표 쌍따옴표 이렇게만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조건을 지금처럼 이렇게 쓴 거고 우리가 이제 레코드 소스를 이용할 때는 앞에다가 이제 SQL문 우리가 이제 셀렉트 구문 써줘야 되겠죠. 그때 이제 셀렉트 구문이요.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select라고 이렇게 써주고 별표 찍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from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우리가 아까 하이폼을 봤을 때 구매 내역이라는 그 쿼리로 만들었다 그랬죠. 해서 여기다가 이제 구매 내역이라고 그 쿼리 이름 써주고 그리고 뒤에다가 이제 where라고 이렇게 써놓고 우리가 이제 조건식 이렇게 이제 집어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코드 한 줄만 써주면 됩니다. 해서 구매 내역이라는 그 쿼리에 구매자 아이디라는 그 필드가 있다. 이 콤보 상자에서 선택한 그거랑 똑같은 거 찾아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준 겁니다. 그럼 이제 코드 다 작성했으니까 이제 우리 엑섹스로 되돌아가자고요. 되돌아가고 우리 폼 실행이요. 폼 실행 시켜놓고 여기서 이제 구매자 아이디 있죠. 첫 번째 사람 거 요거 이제 선택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사람 거 찍어봤더니 이 구매자 아이디에 해당하는 그 데이터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8건이 있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람 거 요거 한번 찍어볼게요. 찍어서 봤더니 이 구매자 아이디에 해당하는 그 데이터가 총 13개 있다. 그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문제 다 푼 거죠. 다 풀었으니까 이 폼 이제 종료시키자고요. 자, 폼 닫기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2번 문제 끝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에 두 문제가 있는데 이 두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이 문제도 여러분들 동영상 끝나자마자 직접 여러분들이 엑섹스를 열어서 문제 꼭 풀어보세요. 그리고 헷갈리거나 잘 안되는 게 있을 때는 꼭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